주간보호센터 환경 부문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시고요. 예, 제가 화면을 좀 확인을 하고 할 텐데 글씨는 충분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가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기관 서류나 어르신 서류는 다 마무리를 졌어요. 근데 이제 기관 내부의 환경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지 않았는데, 환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은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진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식당 및 조리실 그 평가 지표 12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식당 및 조리실을 깔끔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위생을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는 지표인데, 그 지표는 현장 점검을 합니다. 현장 점검을 할 때 식당 내부, 그 다음에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 그 다음에 위생 점검 일지를 확인하는데요. 위생 점검 일지에서 특이한 사항,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냉장 온 습도계인데요. 위생 점검 일지를 작성을 하실 때 이 냉장고의 온도, 그 다음에 냉동고의 온도를 그 확인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똑같은 숫자로만 계속 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디지털 냉장고 온도계 같은 경우에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10,000원대면은 살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온도계를 구입을 하셔서 냉동고 온도를 재시면 그걸 보고서 적으실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온도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0.5도, 1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햄버거병이라고 해가지고 그 식중독의 일종인 그런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계속 이런 사건 사고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냉장고 온도가 너무 높아서, 냉동고 온도가 너무 높아서 식중독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런 온습도계를 꼭 구입하셔서 냉장고, 냉동고에다가 온도 재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당 및 조리실, 그 다음 식품 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안에 들어가시면은 그 안에 이제 물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고여 있을 거예요. 물론 식당 들어갈 때 접근할 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입구에 문이 잠겨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어르신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이 안 잠겨 있으면 칼이라든지 위험 요소들이 다 많이 이제 모여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맨 앞에 들어갔을 때 문 잠기는 그 잠금 장치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그 조리실에 문 잠금 장치가 있더라도 꼭 열쇠가 있는지 잘 잠기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고장나 있다면 꼭 고치시기 바랍니다. 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바닥에 물기를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 평가를 할 때 바닥에 물기를 보는데, 바닥에 물기가 있다는 것은 이게 위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왕이면은 평가 당일 당시에는 바닥에 물기가 없게끔 그렇게 조절을 좀 하시고, 식사하는 도중에는 어쩔 수가 없죠. 예, 근데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청소는 물기를 빼는 그런 부분들을 훈련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싱크대나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주 비워서, 특히 평가 때는 좀 많이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많이 걸리시는 게 뭐냐면 식품 보관실, 냉장고, 냉동고를 열어보면 그 안에 이제 예전부터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된 음식이고 당장 나갈 음식이고 간식이나 이런 부분들 유통기한이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냉장고나 냉동고에 들어있으면 괜찮지만, 그 부분이 하필이면 우리 평가할 때, 하필이면 우리 모니터링 받을 때 예, 그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예, 질문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내부에 있는 게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위생법상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좀 버리세요. 예, 이게 얼려있는 거는 막 1년 간 것도 있고 2년 지난 것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직원을 위한 냉장고는 따로 뭐 사무실에 놓는다든지 하나를 저렴한 걸로 구입하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게 습관적으로 어르신 드시는 조리실 안에 있는 조리장님이 관리하는 그 조리실에다가 내가 특히 여름 같은 때 먹던 음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관하다 보면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용 냉장고는 따로 보관을 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어르신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다가 배치를 해두시면
이 냉장고, 냉동고 관리를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유효기관들이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치라든지 아니면 반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관하실 때는 위에다가 만드신 날짜, 그 음식을 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완벽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초부터 좀 습관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이거를. 습관을 좀 많이 들이셔서 냉장고, 냉동고를 유효기간에 맞게끔 관리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시고요. 정말 잘하는 데는 거기다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물품들을, 식사한 그 식품들을 다 적어서 유효기간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음식을 한 날짜는 언제인지 다 적어서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행정상 지금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서류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냉장고, 냉동고에 유효기간이 문제가 없는 그 식품들만 보관을 하셔라. 보관하실 때 그 부분 꼭 철저히 하셔야 된다. 특히 어떤 기관들, 식수 인원이 50명 이상 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지금 이게 이슈가 되면 TV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꼭 좀 관리를 잘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식당 조리실 같은 경우에 주방 및 주방 집기조 소독을 계속 하시는데요. 이 소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설명드리기는 이제 좀 차치를 하고, 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용도별로 구분별로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를 사실 때 도마가 굉장히 비싼 도마를 사시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판도마, 비싼 도마는 그냥 하나를 두고 그 위에 플라스틱으로 된 계속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회용은 아니지만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쓸 수 있는 이런 용도별 구분 사용이 되어 있는 그 도마들을 팔아요.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고기 자를 때는 육류용으로, 어류를 쓸 때는 어류용으로, 채소를 자를 때는 채소용으로 이렇게 나눠 쓰신다고 하면, 여기는 이 기관은 정말로 이 조리실을, 그리고 이런 그 집기류를 굉장히 청결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음식을 제공을 할 때 정말 이렇게 뭔가 인식이 되어 있는 곳이구나 라고 평가관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칼, 도마 용도별로 구분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을 보세요. 제가 이게 가격이 비싸면은 이렇게 함부로 많은 분들이 보는데 이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색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색깔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어류, 육류 자르는 도마 같은 경우에 가격이 2,300원 밖에 안 하죠. 지금 보면 2,500원 대면 이렇게 인터넷에 살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좀 많이 사놓고 청결하게 관리를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적게 그 조리를 하시는 분들은 위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위탁하시는 분들 말고 우리 기관에서 조리원이 2분 정도 계시고, 그다음 우리 식수 인원이 한 50명 이상, 뭐 한 100명 이하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위생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운영을 하시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볼 때 청결을 보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옷을 입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위생복을 입고 위생복까지 입는 분들이 계시고, 일반 옷을 입고 앞에 그 앞치마를, 위생용 앞치마를 구입을 하시는 것까지는 잘 하시는데, 모자라든지 위생모 조리실 안에서 위생모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마스크, 요즘에 마스크 되게 중요하죠. 비말 때문에 비말을 막는 마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미끄럼 방지, 그 앞에가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청결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그 주방 조리하실 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그리고 물을, 그러니까 침수가 아니라 이제 물을 밟아도 발이 젖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조리장화를 구입을 해주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이왕이면은 사셔서 이제 정확하게 이 복장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생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조리실 내도 그렇고, 조리를 하고 나서 음식을 내보냈을 때,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장갑 끼는 이런 부분들 그렇고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발도 미끄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좀 청결하고, 그 다음에 그 조리실 내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장화를 신어 주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식단표에 따라서 보온 상태로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33번 지표에 있습니다. 보시면 식단표에 따라서 보온 상태로 식사 제공한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식 3찬을 먹는데 일식 3찬이라고 하는 건 밥, 국, 김치를 제외하고 3개의 반찬을 먹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물 반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무반찬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반찬 외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으로 보고 있는 뭐 고기 반찬이라든지 아니면 떡갈비라든지 음식을 뜨끈뜨끈하게 제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보온을 해서 제공을 한다는 게, 처음에는 이런 스탠다드 바트라고 하는 그 국산 보관용기, 우리나라 그 보관용기를 구입해가지고 저기다가 전체 다 음식을 해가지고 담으실 거예요. 그럼 보온이 유지가 되겠죠? 저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게요. 우리가 음식을 해서 이 보관용기에 담아가지고 놔뒀어요. 음식을 해서 11시나 11시 반쯤에 식사를 드리기 위해 한 10시 반까지 음식을 다 해가지고 따뜻한 음식을 여기다 보관을 했다고 칠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요즘에 위탁급식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탁급식으로 해가지고 배달이 와서 뜨끈뜨끈한 밥과 뜨끈뜨끈한 반찬이 이렇게 와 있다고 할게요. 여기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심지어 이런 보온용기도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얼마 안 하니까 꼭 사세요, 꼭.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고. 보시면 식단표에 따른 보온 상태로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온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퍼서 나르다 보면 식어요. 그러니까 퍼서 바로 주는 경우에는 보온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에다 올려가지고 이 보온 용기를 트레이에 올려서 음식을 담아서 바로 내준다고 하면 뜨끈뜨끈하게 주는 거죠. 김이 보락보락하게 드리는 게 맞는데, 어떤 센터는 이렇게도 하실 거예요. 이게 편하니까. 식판을 30개를 쫙 깔아놓고 차가운 반찬들을 쫙 담습니다. 반찬을 싹 담고 이 뜨거운 반찬도 싹 담고 한 40개, 40개 우리 어르신 드실 식사를 다 퍼놓은 다음에 그거를 날라요. 어르신들한테 30개 식판을 다 갖다 드리겠죠? 근데 그 사이에 식습니다. 밥을 퍼서 놔서 30개를 푸는 동안에 식습니다. 음식이. 그러면 보온 상태로 제공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보온 상태로 제공한다는 건요, 평가할 때 평가관이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그 기관에. 그 환경을 볼 때 음식을 거기다 퍼놨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거 아니에요. 어르신 드리기까지. 그 사이에 음식이 식어버린다고요. 그걸 확인하면 보온 상태로 제공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단표에 따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식사를 해드릴 때 어르신들 연화운동이 있는 경우에 다진식이라든지 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준비를 해서 하실 때도 그 앞에서 어르신을 보고서 나눠주시는 게, 어르신 상태를 보고서, 어르신 현재 상태를 보고서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보온 용기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실 때 어떻게 나눠주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점수가 나오는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위생 모자, 위생 머스크를 이렇게 판매를 해요. 가격이 비싸면은 이게 안 사는데요. 보시면 위생 모자 같은 경우 2,000원이고요. 위생 투명 마스크 같은 경우 160원입니다. 지금 좀 더 비싸졌겠지만, 이런 거 그냥 뭐 박스로 사셔도 돼요. 예. 그래서 10개 정도는 사놓고 계속 바꿔서 쓸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십시오. 이거는 선생님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위생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네네네. 국이랑 따뜻하게 하는 음식은 센터에서 가스에 데워도 되는지요? 예, 그럼요. 가스에 데워도 되죠.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탁급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이나 따뜻하게 하는 음식은 위탁에서 왔는데 식으면은 이거를 따뜻하게 가스로 데펴도 되는지 이걸 여쭤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리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나 다른 직원들이 일부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 업무를 다 하고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무 분장상 요양보호사가 국을 대피는 부분들을 유의하긴 하셔야 됩니다만, 그 부분은 이왕이면 센터장님이 국을 대피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조리원이 없는 경우에. 조리원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대표서 주셔야죠. 근데 이제 업무 분장상 나중에 모니터링 할 때 한 번 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 어쨌든 평가에서 위생모자, 위생 마스크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 개를 구입을 해놓고 돌려 쓰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보시면 굉장히 지금 12번 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건증, 조리사 자격증, 위생점검일지 식단표. 이게 이제 조리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일반적으로 조리원을 뽑을 때는 보건증은 필수로 보통 뽑습니다. 예. 보건증을 보고서 이 선생님이 이 식사를 하시면서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할 때 감염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고 조리원을 뽑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비치를 해둬라 라고 하는 그냥 적어놓은 거고요. 위생점검일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일매일 작성을 하시는 부분인데 다만 냉장고, 냉동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매일 똑같이 적으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2,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그 냉장고, 냉동고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셔서 온도를 체크하셔가면서 하시라 이런 얘기 한 거고요. 조리원 복장을 볼 때 시계나 팔찌, 귀걸이, 매니큐어는 미착용하는 것을 권유한다. 이게 그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계, 팔찌, 귀걸이 이런 것들은요 아시잖아요. 우리 손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그 감염 예방을 하고 또 거기다가 뭘 껴요? 위생장갑을 그때그때 끼기 때문에 좀 위생적이라 보지만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 팔찌, 귀걸이에 감염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을 뭐 이걸 무조건 강권하라 그런 게 아니라 음식할 때만큼은 좀 빼주십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식 시에는 각각 반찬별로 집게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도마 같은 경우에도 그 용도별로 좀 나눠서 쓰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온도 유지가 되는 바트를 비싸지 않으니까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맨손으로 채 썰기, 찢기, 껍질 벗기, 과일 전처리 외에는 위생 장갑 착용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청결 관련 사항으로 내부 안에 들어갔을 때 환풍기 기름때, 냉동고 내부, 그 다음 성해 제거, 그 다음에 정수기 필터, 그 다음에 잠금 장치, 절임류 반찬 등 언제 입고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한 날짜 붙이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여기 있는 거 뭐 사진 찍으세요. 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식단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에는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평가에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조금 세세하게 관리를 하셔서 여기는 그 조리실 만점 기간이다. 환경중립 조리실은 만점 기간이다. 이렇게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단급 식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50인 이상, 그러니까 식수 인원이 50명 계속적으로 1회 50인 이상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 식소 같은 경우에 위생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위생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볼게요. 집단급 식소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제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그래서 우리 식수 인원이 50명 이상이라고 하면은 원산지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김치는 국산, 우리 식사하는 거 아시죠? 우리 그 식당 가면은 원산지 표시 하잖아요. 그것처럼 조리실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꼭 이건 평가 때문에가 아니라 과태료 때문에라도 50인 이상 식수 인원일 때 우리가 위탁을 받지 않고 직접 조리를 하실 때는 원산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지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실내 환경이에요. 채광이 적절한지, 그리고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온습도계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지, 온도 습도는 적정한지 정도입니다. 네, 보시면 채광이 적절한지는 웬만해서 밝게 되어 있으면 채광이 적절합니다. 근데 밖에 문을 그 바닥 면적을 대비했을 때, 바닥이 만약 120평이라고 따졌을 때 그거의 7분의 1 수준의 창문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오픈하실 때, 그 대표님들 기관 오픈하실 때 이미 이걸 봤을 거예요. 예, 이걸 이미 확인을 하고서 오픈을 하셨을 건데, 이게 이제 평가관들 오기 전에 지금 최근에 오픈하신 분들 얘기예요. 최근에 오픈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다 계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승인이 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시공구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과는 다르게 7분의 1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7분의 1 바닥 면적, 그러니까 창문이
바깥이 이제 통하는 창문이 7분의 1 바닥 면적인지, 바닥 면적에 대해서 7분의 1인지를 생각을 하시고요. 그게 환기가 주기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평가 때는 꼭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놓으시고 냄새를 없애주시면 좋습니다. 기관 내부 냄새를 없애야 되니까. 기관 내부 냄새 없앨 때 소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피같이 그 냄새를 흡착시키는 뭐 숯이라든지 계피라든지 뭐 중탕을 하면 냄새를 흡착시키는 물건을 활용해 가지고 기관 내부 냄새를 없애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기관 내부 냄새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어르신 목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 전날에 어르신들을 목욕을 좀 시켜주시면, 특히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목욕을 조금 자주 시켜주시면 냄새가 좀 덜 나요. 그래서 기관 내부 냄새를 최대한 없애주시고, 환기장치 작동이라도 했는데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기관 내부의 구조 때문에 환기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실제 실제 돌아가지 않고 환기장치 모양은 있는데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장치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환기장치는 기관에 1개 이상만 있으면 점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관의 환기장치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온습도계 전자시키고요. 창문 블라인드를 한번 볼게요. 창문이 계속 햇빛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블라인드를 하실 거예요. 아마 난연재로 하실 건데요. 난연재라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하실 텐데, 이 끈 안전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어요. 끈 안전 처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어린이집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 저 블라인드가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그 고정되어 있는 저 블라인드 끈에 목이 졸려서 목을 조르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전 처리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거 이제 안전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장님이 모 센터에서 찍어 오신 거예요. 이게 허락을 받고 찍어 오셨는데, 옆에 있는 안전손잡이가 있는 그 세면대이긴 해요. 여기 보시면은 안전손잡이가 있는 세면대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동식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동식으로. 근데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동식 설치는 저는 지향을 하는 바고요.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저기 눈앞에 보이는 안전손잡이를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싱크대는 설치를 했는데, 개수대는 설치를 했는데 안전손잡이를 설치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좀 해주시고요. 안전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복도 같은 경우에는 다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복도가 다 설치가 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 서 있는 곳 외에는 안전손잡이가 있어서 장애인들, 어르신들이 잡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안전손잡이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 기관에 샤워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세면대라든지 복도에 안전손잡이가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시 돈을 들여서라도 다시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이 장애인 법률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하나의 저희 천천박사에서 하나 영상을 찍을 거니까 그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하기가 어차피 그 내부를 살펴보시니까 다 천차만별이에요. 네. 미끄럼 방지 매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곳들 중에서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 미끄럼 방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원래는 여기 미끄럼 방지 타일이 깔려 있으면 이 미끄럼 방지 매트를 안 깔아도 됩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이 되어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인테리어 하실 때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았다고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인테리어 업자한테. 근데 만약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실제로 깔으셨다면 그 미끄럼 방지 타일에 대한 시험 성적서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성적서. 미끄럼 방지 타일에 대한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험 성적서가 없으신 경우에만 이렇게 미끄럼 방지 매트라는 거를 깔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성적서로 꼭 기억하세요. 오히려 타일에 시험 성적서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관에 시험 성적서가 그 타일에 대한 미끄럼 방지 시험 성적서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이렇게 지금 깔아두셨는데, 미끄럼 방지 매트를 이렇게 깔아두신 그 상황에서 보셨을 때요, 저 특이사항을 뭘 보여드리려고 이걸 깔았냐면, 저기 보시면은 변기에 바닥에 맞게끔 지금 까셨죠.
예,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실 때는 저렇게 까셔야 됩니다. 세면대 밑에 어르신들 발이 닿을 수 있는 저 깊은 공간까지 완전히 감싸가지고 매트를 깔아 놓으셔야 된다. 때문에 이걸 이제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문턱 2cm 이내에 관한 공세 처리는 그 기관을 싹 돌아다녀 보세요. 한번 라운딩을 싹 다 해보셔가지고 그 기관 경사 처리가 되어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난 안내도가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피난 안내도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현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 붙여놓으라고 했더니 원장님들 A4 용지에다가 그냥 붙여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전지로 하시든 좀 크게, 예, 아니면 A3 용지 정도 크기로 해서 부착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위치마다 조금 중요한 위치,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위치에는 피난 안내도 좀 잘 뽑아서 현 위치를 좀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피난 안내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구 유도등 항상 그 지점점 확인하는데 어차피 소방서에도 확인하지만 이런 것들은 중간에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들이, 그죠? 그래서 비상구 유도등 같은 경우에 평소에 꺼져 있는 게 있는지 평가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평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화기 그 사용 교육을 하실 텐데 실제로 쏴보셔야지 이게 교육이 되지, 그죠? 예, 어차피 그 소화기 쓸 줄 아시잖아요. 뭐 소화전 교육까지 하긴 어렵다지만 소화기 교육이라든지 투척용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던져볼 수도 있고 쏴볼 수도 있어요. 보세요. 그게 이제 분무기가 치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물소화기를 쓰시면 됩니다. 물소화기. 가격 37,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교육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입하셔서 직원들한테 교육 직접 해주시면 이거 한번 쏴보시면 다 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교육을 해주시기 바란다. 실제로 교육을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급여적용 역량관리에서 고충처리 절차, 그 고충처리함인데, 고충처리함은 우리가 막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요. 한이만원님 하니까 고충처리 하실 때도 이렇게 고충처리함 좀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만들고 왔고요. 예, 오늘 준비한 그 환경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사진으로 한번 그냥 아주 편하게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환경 두 번째 시간인데 환경 매뉴얼을 보면서 찬찬히 한 번 더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빠르게 끝났죠? 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한 5분 정도 질문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